자,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9번 문제부터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친구가 0부터 12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요. 자, 두 함수 다 코사인 함수가 나와 있고요. 우리 삼각함수,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될 첫 번째, 일단 너가 주기함수라는 거. 그래서 지금 fx에 대한 주기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하니 6분의 파이분의 2파이라고 만들어지면서 주기가 1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논리로 해서 이 gx라는 친구에 대한 주기도 정확하게 12 정도의 값으로 만들어지시겠고요. 뭐 이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프를 그리기 이전에 항상 여러분들 이런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땐 주기를 확인하시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 구간에 대한 길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생각하시고, 길이가 정확하게 12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주기가 12짜리인데 구간 길이도 10이야? 정확히 몇 주기 나오겠구나? 한 주기 나오겠구나 하는 것들 확인하시면서 갈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을 쭉 직접 한번 그려보면요. yfx 처음에 x좌표가 0인데에서부터 쭈루룩 시작해서 그 다음 x좌표 12인데까지 정확히 한 주기가 딱 만들어지시겠고요. 문제 속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 y는 fx하고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각자 알파1, 알파2라고 하지. 자, y는 k가 어떻게 있는지 나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y는 k가 여기 있고 그 다음 y는 fx가 이런 흰색 그래프. 자, 그 다음 문제 속에서 이놈의 x좌표 두 친구, 한 친구는 알파1이고 다른 한 친구는 알파2라고 만들어져 있네. 자, 뭐 누가 더 큰지는 몰라. 근데 알파1 마이너스 알파2에 대한 절대값이 8이래. 항상 여러분들 이런 x 좌표들 혹은 y 좌표들끼리의 차이가 절대값까지 붙어 있으면 그 값이 의미하는 건 뭐야? 너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자, 그 절대값이 8입니다. 거리가 정확히 8입니다. 라고까지 생각하실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것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알파1, 알파2 찾을 수 있겠니? 자, 삼각함수에서 주기성만큼 되게 중요한 성질이 또 어떤 성질이 있을까? 대칭성이라는 성질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우리 제일 편하게 생각하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있잖아. 가장 최고점이 있고 가장 최저점이 있는데 가장 최고점을 지나거나 혹은 최저점을 지나시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있을 거고요. 그 x축에 대한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 양쪽이 정확히 대칭성이 있는 친구고,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한 사이클 시작하는데 0에서부터 시작해서 12까지 갔네. 너는 한가운데가 정확하게 6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시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 아까 우리 원래는 요만큼 길이가 얼마였었는데 8 정도가 됐었는데 얘네들도 정확히 뭐니까 대칭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시니까 너네들 각자의 길이가 뭐가 된다고? 한 놈이 4가 되고 이 친구도 4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6에서부터 4만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갔으니까 알파1에 해당되는 친구가 정확히 2라고 만들어질 거고요. 알파2에 해당되시는 친구 10이라고 만들어지겠구나. 단, 문제 속에서 이제 알파1, 알파2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보다도 자, K가 얼마인지를 갖다 쭉 생각해 보시면요. 어쨌건 K는 2에서의 함수값이기도 하고 10에서의 함수값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F의 2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F의 10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서 얘네들 쭉 계산해 주고 나면 코사인의 6분의 2파이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정확히 K값이 2분의 1이라고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생각해 줘야 될 거, 이런 또 코사인 함수 그래프에서 y는 k하고 y는 gx에 대한 교점의 x좌표 베타1, 베타2, 그 베타1, 베타2 사이에 간격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시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프 그냥 대강 한번 그려보잖아. 자, 쭉쭉 해서 얘는 코사인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뭐라? 음수값이라서 이번엔 최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최저점을 한번 찍는 상황이 만들어지시겠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래프 그릴 때 이런 것만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상 여러분들 우리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 가장 한가운데, 최고점과 최저점의 가장 한가운데가 있는데 요 가장 한가운데에 해당되시는 친구가 뒤에 붙어있는 요 상수값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요 최저점의 경우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3이었고요. 얘네 둘 사이의 간격이 정확하게 3 정도로 만들어지시는 상태라서 마이너스 1한테서 3만큼 밑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4라고 나오겠고 여기가 y는 2라고 나오겠고 자, 물론 이제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이것까지는 꼭 체크를 안 하고 가도 상관은 없지만 항상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의 마인드를 좀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잠깐 체크를 해봤고요. 아까 k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우리는 결국 y는 2분의 1이라는 이런 직선을 하나 생각하시고 이런 한 친구가 베타 1이고 다른 한 친구가 베타 2가 되겠구나. 그래서 문제 속에서 구하려고는 요만큼 베타 1과 베타 2 사이의 간격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 우리 g의 x라고 하시는 친구들 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 x값 두 놈이 x는 베타 1 그리고 베타 2가 되시는 거겠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마지막은 뭐만 해주시면 돼?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자, 마이너스 3 코사인의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셔야 되고 넘기면 2분의 3 그래서 코사인의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셔야 되겠고요. 우리 첫 번째 한 사이클에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 각의 크기 6분의 파이 x는요. 3분의 2파이 또는 3분의 4파이라고 만들어줘야 되겠고 마지막 x값까지 계산 잘 해주시고 나면요. 4하고 8이라고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 놈이 4가 되고요. 이 놈이 8이 되시니까 결국에 우리 최종적인 그 계산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2를 갖다가 쭉 계산해 주시고 나면 그리고 뭐 절대값까지 굳이 붙여놓고 나면 8 마이너스 4에서 4라는 값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9번은 이 정도까지 정리해보고 9번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수직선 위에 점 A 하고요. t는 0일 때 원점 출발하신데 자, 이런 거 잘 주의해 생각하시고요. 그때 이제 P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P에 대한 속도가 이런 2차식의 형태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속도식을 이용해서 위치에 대한 그 식을 구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 뭐 하는 거야? 속도를 적분하면 되지. 자, 요 3t제곱 더하기 at를 갖다 적분해 놓고 나니까 t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시겠고요. 자,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더 원래 정확하게는 뭐까지 붙어야 되는 게 맞나요, 여러분들? 적분 상수까지 붙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단 이제 t가 0일 때 자, p에 대한 위치가 0입니다라고 했고요. c가 정확히 0입니다라고 하는 것들 이용해 주시고 나면요. 어차피 우리는 적분상수를 굳이 붙여놓을 필요가 없겠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마지막 한번 상황 봅시다. t는 2에서 p하고 a 사이의 거리가 정확히 10입니다라고 나와 있네. 자, 2일 때의 거리는요, 여러분들. 자, t의 위치는 뭐 p의 2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단 6하고의 거리니까 그 6하고의 차이 그리고 조금 정확하게 여러분들 절대값까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맞겠고 이 친구가 정확하게 10이 되도록 하신대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 한번 가봅시다. p의 2-6은 10이라고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10이라고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요. p의 이 값은 16이 되거나 혹은 p의 2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형태로까지 만들어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우리 t 어디에서만 생각하니? 0 이상인 데에서만 생각하고요. a 자체도 양수니까 지들이 그래봐야 p의 위치는 뭐밖에 안 돼? 양수밖에 안 되실 거라고. 그러니까 p2가 마이너스 4가 되시는 상황은 어차피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겠고요. p2 얘한테 그대로 t는 2를 갖다 대입해 주시고 나면 8 플러스 2a가 되시고요. 그 8 플러스 2a가 16이라고 만들어져야 되니 우리는 a 값이 4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11번 fx 2차 함수가 하나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뭐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자연수 n이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 근데 가만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루트 3의 fn 제곱에 4제곱근들 중에서 실수들의 곱이 마이너스 9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네요. 자, 일단 뭔가의 4제곱근이라고 해서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 요 4제곱 근이면 뭐야? 방정식의 근이에요. 방정식의 근. 뭐 했을 때? 누군가를 갖다가 4제곱 했을 때 요 루트 3에 f n제곱이 되도록 하시는 친구들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루트 3을 조금 더 우리가 되게 보기 좋게 바꿔놓고 나면 3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거기에 fn제곱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 fn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런 친구들 중에서 실수들을 표현하는 제일 편한 방법, 우리 지수 쪽에서 배웠었던 3의 2분의 1제곱 요 fn제곱에 대한 전체의 몇 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면 되겠네. 자, 그러니까 뭐야? 3의 8분의 1 제곱의 fn제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요 4제곱근이고 4제곱 했을 때 너가 나오도록 하는 친구. 여러분들 요 4제곱근이면 뭐니? 짝수예요, 짝수.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4제곱 했을 때 16이 나오도록 하는 숫자는요. 2를 4제곱해도 16이 나오지만 마이너스 2를 4제곱해도 16이 나온다는 거야. 야,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요 4제곱근 짝수 거듭제곱근이 있을 때는 그런 애들 중에 실수들이야 반드시 플러스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시는 이런 기호가 반드시 붙어주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 x값으로 지금 쭉 생각해 놓은 게 요 4제곱 근들로 나오는 게 3분의 1에 3의 8분의 1의 fn제곱이시겠고요. 그러면 지금 너네들을 갖다 곱해 보시래요. 3의 8분의 1의 f의 n제곱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3의 8분의 1의 f의 n제곱 너가 총 마이너스 9입니다. 이따위로 만들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냥 여러분들 단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 마이너스 3의 총 그냥 제곱이시고요. 얘도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 3의 8분의 1의 f n제곱 이 전체에 대한 뭐야? 제곱 형태가 되시겠다.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친구가 단순히 뭐가 되면 딱 3이 돼버리시면 되겠고요. 얘하고 정확히 같아지시려면 결국에 이 8분의 1의 fn이 1이라고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냥 fn이 얼마가 되시는 상황? 8이 되시는 상태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fn은 8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 쭉 이용해서 생각하시는데 자, 마지막 상황 한번 이제 fx 쪽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fx 그래프 같은 경우 이차 함수 그래프는요. 잘 한번 보시면요. y는 fx 그리고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고 또 하나 꼭지점의 좌표가 2, k가 되시는 친구가 맞겠다. 자, 근데 그런 와중에 뭐라고? fn이 8이 되도록 하시는 누구? 자연수 n이 정확하게 2개가 있으시대요. 그럼 일단 자연스럽게 한번 우리가 fn이 8이라는 거 fx가 8이 되도록 하시는 그 x값들 중에 n이라는 친구가 있으시겠고요. 야, 얘가 처음에는 잘 뭔지 모르겠거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친구들에 대한 x좌표, 이런 친구들에 대한 x좌표가 정확히 지금 이 문제 만족시키는 n의 값이 되시는데요. 얘는 요 놈은 잘 모르겠어. 근데 얘는 뭐야? 2보다 작은 값을 갖는단 말이야. 근데 2보다 작은 값을 갖는데 누구라고? 자연수라고. 그러니까 얼마가 되셔야 된다고? 너가 1이라는 값이 만들어지셔야 되고 사실은 뭐 되게 자연스럽게 대칭성, 이차함수의 이런 대칭성에 의해서 요 나머지 한 친구 x좌표는 누가 되니? 3이라는 친구가 된다는 거야. 자, 우리의 목적 뭐야? k가 얼마인지를 갖다 찾는 거잖아? k가 얼마인지 찾을 때 그냥 최종적으로 1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구나. 여기 1,8이구나. 그래서 f의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k인데 그게 8이라고 만들어 지셔야 되니까 k 값이 얼마구나? 9라는 값으로 만들어 져야 되는 거구나. 자, 11번 이쯤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2번 봅시다. 12번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y는 x 플러스 t하고요. 2차 함수 y는 x제곱이 만난 두 점을 a, b라고 하죠. 자, 그리고서 뭐 그림 상황에서 이제 뭐 마지막 쭉 찾으라고 하는 건 a, h 마이너스 c, h. 자, 요거를 t로 나눴을 때 그 극한 값이 얼마인지를 갖다 생각을 해보세요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네요. 자, 진짜 오랜만에 나오네. 진짜 오랜만에 이 함수의 그 극한 도형에 활용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자,
우선 여러분들 뭐 이런 길이들을 갖다가 쭉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심이 되시는 게 어떤 내용들이야? A랑 B 너네가 포물선하고 직선이 만나시는 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항상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들 잘 생각해 주시고요. 얘를 갖다가 만족하는 x값 두 친구를 한 놈은 알파, 한 놈은 베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x는 알파랑 베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요거 2차 방정식에 대한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인 거고요. 자, 요 친구를 이제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써먹어 왔었던 건 어떤 내용이야? 이 상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근과 계수의 관계하고 또 한 가지 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요 정도의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써먹어 왔었어. 자, 그런데 이제 얘를 갖다가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는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얘기 한번 쭉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속에서 A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뭐 HC라고 하신 친구 점들이 어떤 조건인가 한번 보니까 A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갖다 그렸는데 포물선하고 만나시는 또 다른 한 점이 C예요. 자, 이차 함수의 되게 좋은 특징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 얘하고 정확히 되게 공학계 우리 y는 x제곱이 y축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 관계 있고요. x축에 평행한 직선 하나 그려놓고 나니까 너를 굳이 요 알파 베타 이용해서 표현하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형태로 갖다가 쭉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자, 그러면 뭐 요거를 이제 쭉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AH라고 하는 친구는요. 뭐가 되시겠냐면 그냥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그 간격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구나라고 쓰실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CH라고 하신 친구는 가만히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베타한테서요. 마이너스 알파를 빼놓고 나시니까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그 형태로 만들어지시겠네. 아, 너는 일단 1인데 그 1이 뭐 어떻게 써먹어질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속에서 쭉 찾으라고 하는 건 너에서 너를 갖다 뺀 친구를 갖다 찾아보세요인데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할 거거든. 가장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는 1이라고 하는 거 나왔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친구를 뭘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놓고 가시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갖다 쭉 써먹으시려면요. 처음에 아까 나왔었던 이 방정식으로 잘 돌아가셔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신 이런 친구에 대한 제곱이 쭉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입니다라고 하신 정도까지 생각하실 수 있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1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t였으니까 너는 그냥 1 더하기 4t라는 값으로 이 식으로 만들어지겠구나. 자, 제곱했을 때 여러분들 1 더하기 4t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신 친구는 순수하게 기니까 양수값이고요. 루트를 붙여서 1 플러스 4t라고까지 만들어지시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H-CH라는 친구가 정확히 루트 1 더하기 4t 마이너스 1이라고까지 생각하시면서 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속에서 쭉 말하고 있는 고식을 뭐라고 써주시면 돼?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루트 1 더하기 4t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에 대한 극한을 생각합시다로 가시면 되시겠고 마지막은 그냥 뭐 할래? 계산 정도만 합시다. 뭐 이용해서? 합차 공식 이용해서 0분의 0의 형태들 항상 약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요. 뭐 여기에 쭉 똑같이 1 플러스 4t 플러스 1 분자분모에 곱해놓고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t가 0으로 가실 때 분모 쪽이 t의 루트 1 플러스 4t 그리고 플러스 1분의 얘네들 쭉 1 플러스 4t에서 1 빼놓고 나니까 뭐만 남니? 4t라고 하신 친구만 남게 되겠고요. 약 분까지 해놓고 남은 t 자리에다 0대입 그대로 해놓고 나니까 1 플러스 1분의 4가 되셔서 답이 2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겠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식은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다만 얘를 갖다가 생각할 때 굳이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안 가고 어떻게 가실 수도 있으시겠냐. 얘네들을 그냥 순수하게 처음부터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놓으면 이런데요. 얘네들을 그냥 알파랑 베타에 대한 그 형태들로 쭉 이용해서 만들어 놓고 간다면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갖다가 빼놓고 나니까 그냥
마이너스 2 베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 그때 우리는 뭐를 직접 구하면서 갈 수도 있냐면 베타가 얼마인지 직접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직접 구하면서 갈 수도 있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베타라고 하는 친구는 아까 쭉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라고 하시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이 방정식의 실근 중에 하나니까 이 방정식을 그대로 풀어놓고 가는 거예요. 근해 공식 이용합시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라고 하시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 잘 봅시다. 요거 두 개 나오지? 2분의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4t라는 친구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하나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잘 보면요, 알파 너는요 양수고요, 베타 너는 음수값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요 둘 중에서 양수값에 해당되시는 친구가 알파가 되시는 게 맞겠고, 음수값에 해당되실 수 있는 친구가 베타가 되시는 게 맞아서, 마지막은 요거 갖다가 뭐 하자? 이제 너한테 그대로 마이너스 2 곱해놓고 나면요, 역시나 똑같이 루트 1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이라는 정도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사실 어느 정도 굉장히 사장됐었던 형태의 문제들이 지난 몇 년간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구경하기 힘들었었던 형태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자꾸 한 작년, 그 전에도 조금씩 나는 개인적으로 시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이제 평가원스럽다, 평가원 스타일이다, 뭐 예전에 막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안 나와 라고 했던 형태의 문제들도 언제든지 항상 등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대비하시면서 가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 자, 이 정도까지 보고 12번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13번 문제 한번 봅시다. 13번 반원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막 이런저런 점들 찍은 다음에 길이들을 잘 만들어 놓고 길이들 몇 개를 툭툭 던져줬고요. 그 상태에서 가게 크기까지 하나 줬네.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거 AC의 길이, CD의 길이의 곱을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일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야? AC 구하고 CD 구한 다음에 그냥 각자 곱하자. 그렇게 해서 구하려고 보니까 CD의 길이는 되게 편하게 나오네. 그 이유 뭐야? 두 변의 길이가 나오고, 사실상 끼인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 45도라는 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누구 찾으래?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갖다가 생각하세요잖아. 그러면 이 CD의 길이를 찾으려고 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코사인 법칙을 생각해서 적용하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원래 우리 코사인 법칙의 가장 근본, 본질,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코사인 법칙의 가장 근본은 뭐야? 원래는 요 각의 크기는 유지한 상태에서 뭐해? 너를 끼고 있는 직각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삼각비 이용하고 이 오른쪽에서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원래는 코사인 법칙의 가장 근본이지, 근본. 얘들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되게 고맙게 요 4분의 파이 또 뭐야? 특수각이고, 그 상태에서 요 빗변의 길이가,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가 3루트 2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요 4가 지금 밑변이 어떻게 될 거냐면요, 요 직각삼각형의 각자 길이가 니놈 길이가 정확하게 3 정도로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원래 4짜리였는데 요 지금 왼쪽 주황색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게 3이니 니놈은 1이라는 길이로 나오겠구나. 또 하나 1대1대 루트 2잖아. 여기도 3이라고 나온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요 CD의 길이는 그냥 이쪽에서 순수하게 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놓고 나니까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해서 루트 10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루트 10까지는 나왔어, CD의 길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AC를 갖다가 구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막 여러분들 날로 먹으려고 뭐 이거 뭐지 막 해서 생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항상 이런 원이든 반원이든 나왔을 때 우리 머릿속에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생각 하나. 원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어디니? 원의 중심이고요. 원에서 제일 중요한 길이 하나를 뽑자면 원의 반지름이야. 원위에 뜬금없이 한 점이 표시가 돼 있어.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니놈 점까지 쭉쭉 이었을 때의 그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요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서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또 이쪽에서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원래 OC의 길이가 뭐야? 반지름 R이지. 근데 C에서 E까지가 4였으니까 이놈 길이가 R-4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 이용하셔서요. 이제 여기 또 끼인 각, 너하고 막곡지각이니까 4분의 3파이네. 3루트 2 R-4 이용하셔서 있는 그대로 또 뭘 써먹으셔도 되고, 코사인 법칙을 써먹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 코사인 법칙의 원래 근본 본질은요. 원래 본질은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라니까? 야, 내가 이것까지 심지어 그려놨잖아. 그럼 이것만 살짝 여러분들 내가 떼와서 생각해보잖아. 오, 여기를 그냥 내가 편의상학과 H라고 하고 너 3이라고 하는 것까지 내가 뽑아내놨고 여기 D고 여기 O입니다라고 해놓으면 여기가 R이고요. 야, 단순히 생각하자. R한테서 얼마 빠졌니? 1 빠졌고요. 그래서 네 놈이 R-1이라고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이쪽에서 누굴 써먹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갖다가 써먹으시면요. 3의 제곱이 R의 제곱이구나. 그렇게 해서 R 값이 계산해놓고 나시면 5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세요. 이건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 도형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떤 것도 좀 보였을 거냐면 3대 누구 대 누군데 너네 차이가 1 차이 나네? 그럼 뭐야? 3대 4대 5겠네. 빗변의 길이가 5가 되시고 너한테서 1 빼니까 얘가 4가 되시네. 자, 이런 우리 피타고라스 특수한 그 숫자 비율 같은 거는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이미 잘 가지고 갑시다. 자, 그러면 끝까지 한번 이 상태 유지해서 문제 풀어볼까? 자, 반지름이 5라고 하는 것까지 내가 잘 체크해놨다? 그러면 이 5, 2에 대한 길이는요, 정확하게 1이라고 잘 만들어질 거고, 여기가.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처음에 분명히 또 뭐 AC를 이 상태에서는 한 방에 구할 수 없을까 하는 거를 좀 보다가 그게 분명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요 AE의 길이가 또 얼마인지 생각한 다음에 이 안에서 또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지금 내가 계속 요 문제를 풀어온 테마 뭐야? 코사인 법칙이라는 공식에 집착하지 않고 가는 거였어.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이제 요 A2라고 하는 친구 길이 자체를 구하려면 또 어떤 상황을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여기가 5고 여기가 2잖니. 그러면 니놈 길이가 1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4분의 파입니다 라는 것들 이용해서 이제 또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막 쓴 다음에 가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또 우리가 코사인 법칙의 가장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뭐 할 거야? 니네가 오히려 계산이 훨씬 더 편해질 거라고. 여기쯤 A가 있잖니? 그리고 나는 뭐 요놈한테 쭉 수선 내린 거. 우리 뭐 어떤 친구 안 써먹어줬나? 여기 그냥 내가 F라고 가상으로 칠해버릴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건 A, C라고 하시는 이 친구에 대한 길이에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볼게. 자, 여기 조금 내가 많이 올려놓긴 했는데 실제로는 한 요 정도로 만들어지실 거예요. 여기쯤 C가 있어서. 자, 나한테 있는 정보 여기가 5라고 하는 거,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1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또 이쪽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사인 법칙의 본질은 뭐라고?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 또 되게 고맙게 왜 특수각 4분의 파이라는 친구가 나왔잖니? 또 여기를 내가 그냥 편의상 뭐 적당히 A라고 놓는다면 1대1 대 루트 2가 되셔야 되니까 A 정도로 한번 잘 생각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보자니 또 이런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5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가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또 이 상태에서 어떤 놈 표기를 해볼까? 5F라는 친구는 A한테서 누가 빠졌어? 5, 2, 1만큼이 빠졌으니까 또 A-1이고
요 안에서도 그냥 누구를 생각하시면 돼? a제곱 더하기 a-1에 대한 제곱이 5의 제곱이구나. 야, 되게 고맙게 또 우리 금방 봤었던 무슨 비율이 뭐야? 3대 4대 5라는 그 비율들이 보이네. 아, 그래서 요거 A값 계산해놓고 나면 A는 4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니놈에 대한 그 길이가 정확히 한 3 정도가 되시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 아까 내가 뭐 여기 되게 쪼만하게 표기가 돼 있긴 하지만 이거 그림 자꾸 좀 이상한데? 야, 혹시 이거 그림 이상하다고 하면 니네 그냥 시험지에 있는 그림 보세요. 자, 여기쯤 C가 있고요. C의 길이는 정확히 또 애초에 4라고 나왔었잖아. 그리고 또 A가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찾아내놨니? A가 3이다 이런 거 찾아내놨잖아. 아, 구해놓고 보니까 뭐야? 요 CF가 4 더하기 4라니까 8이라고 나오고 얘가 4라고 나오면서 우리 AC에 대한 길이는 뭐가 되시는 게 맞니? 루트 또 4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해놓고 나서 이거 끝까지 정리해놓고 나면 4루트 5라는 값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거야. 야, 코사인 법칙이라는 공식에 너무 집착 안 하니까 사실은 오히려 계산이 훨씬 더 편해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그 공식이라는 그 틀에만 좀 갇혀 있지 말고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자. 자, 마지막은 계산이시고요. 4루트 5 곱하기 루트 10 해놓고 나면 최종적인 정답 20 루트 2라고 하시는 결과물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13번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한번 봅시다. 14번.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형, f1이 둘 다 1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gt라고 하는 새로운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또 되게 이상하게 나와 있어. 뭐 t부터 t 플러스 1까지 fx dx고 그 다음 0부터 1까지는 절대값 fx dx라는 형태. 너를 갖다 빼줘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정도 생각만 합시다. 얘는요 여러분들 t의 값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는 t에 대한 함수가 되시는 게 맞는데 어쨌건 fx가 뭔가로 결정이 돼 있다면 요 0부터 1까지 절대값 fx의 값은 요 적분값은요 그냥 뭐가 되는 게 맞아? 상수값이 되시는 게 맞다는 거야. 자, 다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미 해석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항상 윗끝 아래끝이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의 가장 기본 윗끝 아래끝 같아지도록 하는 그 t의 값을 적당히 대입하자인데 대입하려고 보니까 어때? 대입할 만한 게 없고 또 한 가지 더 뭐 그렇다고 얘한테 t는 0을 맞춰주잖니 우리는 fx가 지금 절대값 fx가 0부터 1까지 적분하고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명확하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뭘 대입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고요. 그나마 한 가지 정도 생각하자면 이런 거는 좀 가능하겠다. G'의 t가 f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t. 근데 우리 아직 fx도 확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제 그거 갖다가 또 f의 t 플러스 1 f의 t까지 생각하려면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우선은 fx 생각부터 조금 먼저 해놓고 갑시다 여러분들. 야, fx 3차 함수인데 f형, f1이 0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그 fx 그래프가 어디랑 어디는 지나야 될 거냐면 0,0이랑 1,0은 지나시는 그런 3차 함수 그래프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3차 함수 그래프로 가능한 친구들 몇 개 쭉 생각해 보자니 첫 번째 이런 애가 있을 거야. 막 이제 그려지다가 이런 데서 한번 만나고 0에서 한번 만나고 1에서 한번 만나고 혹은 어떤 것도 될 수가 있니? 3번 쓱쓱쓱 해서 만나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1쯤 되시는 친구. 또 이번에는 0에서 한번 만나 1에서 한번 만나 알파에서 한번 만나는데 알파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경우. 근데 이렇게 꼭 X축의 세점에서나 만나야 되나? 아니 그럴 필요 없지. 뭐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서 1에서 접하고 0,0을 뚫고 가시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는 0에서 접하고 1을 뚫고 가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자, 이
5가지 정도의 상황이 있고 사실 특히나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너네들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고 편의상 일단 너네들을 각자 1, 2, 3, 4, 5라는 상황으로 한번 만들어 놓고 가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기억을 한번 먼저 좀 선택을 해봅시다. 기억 상황을 봅시다. G에 0이 나왔네. 야, G에 0이면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친구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겠는데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그냥 어떻게 먼저 가버려? T 자리에 0 대입한 거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dx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절대값 fx의 dx예요. 자, 이 친구가 0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히 쓱 넘겨봅시다. 0부터 1까지 fx dx하고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가 정확하게 어떻구나? 똑같구나. 여러분들 그냥 적분한 거 절대값 적분한 게 정확히 똑같아지려면 해당 구간 내에서 반드시 뭐여야 될 거야? 절대값이 나올 때, 빠질 때 그냥 나와야 되니까 아, 너는 계속 0 이상이어야 되겠구나, fx가. 적어도 어떤 범위에서? 0부터 1 사이에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봅시다. 내가 아까 5가지 그래프 그려놓은 거 중에 0부터 1 사이에서 때려 죽어도 0 이상인 그 친구는 몇 번이야? 3번하고 4번의 형태가 있네. 아, 지금 요 기억에서 얘기하는 상황은 3번 또는 4번의 상황이 되는 거구나. 그때 G-1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래. 여러분들 G-1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써놓고 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야. 저 t자리에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한.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예요.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절대값 적분한 건 사실 넓이의 의미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양수들을 계속 쌓아가니까 때려 죽어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거는 반박 불가. 근데 이 친구가 상황에 따라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애초에 G0이 0이라는 상황이 뭐였어? 3번 또는 4번의 상황이었단 말이야. 자, 3번이랑 4번의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들 X좌표 마이너스 1인 지점 분명히 때려주고도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될 텐데 0보다 왼쪽에서는 계속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네? 얘들도 마찬가지 4번 상황은 뭐야? 0보다 왼쪽에서는 계속 뭐인 상황이 나와? 음수인 상황이 나와.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음수가 되셔. 아, 음수에서 양수를 빼고 나니까 뭐가 되니? 그냥 음수가 되시면서 G-1이 반드시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구나.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라는 거야. 자, 니은 한번 생각해 볼래? 여러분들 G-1이 또 쓰였다. G-1 가지고서 계속 뭔가를 물어볼 건가 봐. 자, 그러면 여기 썼던 거 그대로 재활용해 오시면 될 텐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야.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니? 니놈이 양수인 상황을 생각해 보시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얘가 양수가 되시려면요. 일단은 식으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잖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가 비교했더니만 심지어 얘가 더 큰 상황이네. 여러분들 근데 잘 봐봐. 내가 그려놓은 어지간한 그 상황들, 아니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절대값 함수를 갖다가 적분해놓고 나면 얘가 음수가 되는 거 말이 안 되지. 때려 죽어도 뭐야? 때려 죽어도 0보다는 큰 상황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 심지어 그런 애보다도 더 큰 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게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상황. 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이 적분한 결과가 최소한 0보다 크려면 어때야 될 거냐면 적어도 이 구간 내에서
계속 음수만 되는 상황은 벌어지면 안 될 거예요. 기억에서 봤던 3번 또는 4번의 상황. 절대로 니은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을 거라고. 자, 5번 상황 한번 볼래? 여러분들, 야, 5번 상황도 어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반드시 계속 음수가 나오니까 5번 상황도 일단 걸러지시면서 가요. 남은 거 1번, 2번인데 2번도 안 되겠는데 몇 번밖에 안 돼?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후보군은 1번밖에는 안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1번 상황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싹 다 인정하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1번 상황에 대한 그 그래프 너네들 일단 최소한 1번 상황 만족하셔야 되겠고 1번 상황에 대한 그래프 중에서도 0부터 1까지 그러면 뭐냐면 0부터 1까지의 이 넓이 자체가 지금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쭉 있어. 근데 우리가 한번 쭉 생각해 봅시다. 항상 얘가 얘보다 더 크냐 작냐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분기점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건 뭐야? 너네가 정확히 같아질 만한 상황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그 같아질 때의 상황보다 어떻게 왔다 갔다를 해야 될 거냐라는 걸 확인하시자는 거고요. 얘네가 정확히 같아지시는 상황이려면 그 그래프가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해놓자. 그 그래프가 정확하게 3차 함수의 되게 좋은 특징 중에 하나 뭔데? 점대칭 함수라는 건데. 그리고 너네가 x축 사이의 그 간격이 정확하게 같아질 때가 뭐야? 니놈하고 니놈이 같아질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 그럴 때보다도 어때야 될 거야? 0하고 x축하고 만나는 그 다른 점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넓어지셔야 될 거니까 그 알파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은 상태를 더 생각해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럴 때 gk가 0이 되도록 하는 fk가 0이 되도록 하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친구가 있니? 있네. 있으니까 얘가 지금 k인 거지. 그래서 니은이 맞는 선택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디귿 봅시다. 디귿은 g의 마이너스 1 이런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야, 이 친구가 뭐래? 1보다 더 크대. 지금 여러분들 우리 니은에서 뭐 확인하고 왔었니? g-1이 0보다 큰 상황이 만들어지려면요. 그때 기본적으로 1번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셔야 되겠고요. 1번의 상황이실 때 그런 와중에도 너가 0이고 너가 0이고 우리 이제 문제에서는 K라고 칭하고 있으니까 얘를 K로 한번 쭉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 아까 G의 마이너스 1을 너가 0보다 크려면 K 너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라고 하는 이 형태가 하나 나와 있었잖아. FK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K 값이. 자, 그러면요. 마이너스 1에 해당되신 친구가 여기쯤 어딘가에 있어 주실 거고요. 자, 이제 심지어 얘가 1보다도 더 커져야 되는데 G의 마이너스 1이면 아까 있었던 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요. 그냥 fx dx로 가시고 마이너스 0부터 1까지는요. 절대값 fx dx의 형태로 만들어 지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놓고 나면 이제 뭘로? 식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거든?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잘 봅시다. 지금 디귿에 걸맞는 상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야? 0부터 1까지 이 사이에서는요. fx가 음수여야 돼. 얘가 마이너스 fx의 형태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시면서요. 0부터 1까지 fx dx라는 이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지셔야 되는 게 맞겠고 요걸 잘 해놓고 나니까 우리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너가
1보다 커지도록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아까 fx에 대한 도식을 잘 한번 생각해 놓고 나면요. k, 0, 0, 1, 0을 지나고 있으니 x에 x 빼기 1에 그리고 저기 x-k 정도로 와주시는 게 맞겠고요. 어쨌건 뭐 적분하려고 하니까 우리 끝까지 다 풀어놓고 나면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에 k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k x라는 형태까지 만들어 주시겠다. 야, 이거 가지고서 요 식에 있는 그대로 들이밀어보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요. 그냥 x 세제곱 마이너스 쭉 k 플러스 1의 x제곱 그리고 플러스 k x dx의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잘 봅시다. 여러분들 되게 고맙게 어때? 윗끝 아래끝이 정확히 똑같아지는 그 상태네. 우리 홀수 차항들은 전부 다 원점 대칭인 함수시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해놓고 나면 그대로 날아가시게 될 거고요. 짝수 차항 같은 경우는 절반 0부터 1까지만 갖다가 적분을 쭉 하신 다음에 그대로 몇 배 하시고 2배 정도 해 주시고 나면 자, 이런 친구 여러분들 내가 끝까지 쭉 계산하자니 얘를 갖다가 끝까지 쭉 계산 잘 해놓고 나면요. 너 적분해놓고 나면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이시고요.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까지 쭉 곱해놓고 나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k 플러스 1. 자, 이 정도까지 만들어지시겠고 이 친구가 뭐가 되는 1보다 커지도록 하시는 그 상황을 갖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k너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아지시는 상태로 만들어 지셔야 되겠고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습니다 라는 것들 이용해 주시고 난 다음 문제 속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요. G0에 대해서 또 묻고 있어요. 자, G0이면 자, 이쪽으로 살짝 넘어가 봅시다. 이제는 G0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가면 되니? 0부터 1까지 f x dx 그리고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야. 자, 근데 우리 아까 fx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상황 뭐였었니? 이렇게 나와 있고 0이고 1이고 여기가 k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여기쯤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있으시고요. 또 하나 k가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더 작은 상태시라고. 어쨌건 0부터 1까지는 계속 뭐 한 상황이야? 음수이신 상황이다 보니까 너가 마이너스가 앞으로 쑥 튀어나오시면서 요 마이너스까지 해서요. 플러스에 0부터 1까지 fx dx의 상태가 만들어지시고 결국 G0 자체가 뭐가 되는 상황인 거야? 0부터 1까지 fx dx의 2배 정도에 해당되시는 값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 뒤는 그냥 쓴 뭐만 하면 된다고? 계산 정도만 해놓고 가시면 된다고. x세제곱에 마이너스에 우리 k 더하기 1의 x제곱 그리고 플러스 k x 정도까지. 이걸 조금 내가 빠르게 계산해 놓고 나면 얘가 4분의 1x의 4제곱 1 대입한 거 0 대입한 거 그냥 4분의 1 그리고 3분의 1의 k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의 k 정도까지 쓱 만들어지시면서 결국 너가 2 곱하기에 6분의 1k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는 정도 구조로 만들어지시겠고 자, 아까 뭐였었다고?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라는 것들 쭉 이용해 주시고 나면요 2 곱하기에 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너가 조금 더 작아지셔야 되겠구나. 이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쭉 끝까지 계산 잘 해놓고 나면 얘가 실제로 마이너스 1이라고 만들어지시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 진짜로 G0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상황으로 만들어지는구나. 결국에 여러분들 답이 되는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사실 얘가 1보다 클 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냥 얘가 딱 얼마가 될 때 생각하시면 될 거야? 얘가 딱 마이너스 요 G의 마이너스 1이 1일 때의 상황 그래서 K가 딱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의 상황을 갖다가 하나 떠올리시고요. 그런 친구보다 지금 더 크냐 작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게 요 디귿에 대한 선지 구성 방식이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만 쭉 확인하시면서 14번
사실 얻어갈 게 이 적분 관련해서 얻어갈 게 꽤나 많았었던 문제니까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정리해 보시고 14번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15번 봅시다. 자, 15번 또 수열 문제로 15번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15번 쭉 보시면요.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A의 4K가 R의 K제곱이시래. 일단은 뭐야? A의 4K제곱이시면요. 4K번째 항이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A의 4는 R, A의 8은 R의 제곱, A의 12는 R의 세제곱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R 나오고 R 제곱 나오고 R 세제곱 나오고 했으면 사실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 뭐야? 등 비수열이겠구나. 몇 번째 항마다? 요 네 번째 항들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A1이 음수가 되는데 A1이 음수인 이 상태에서 AN 플러스 1 구성을 저 따위로 해놓고 있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공비는 뭐라고 나왔냐면 절대값이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0에서 1 사이에 있으시대요. 누구 절대값이. 자, 조금 뭐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공비 자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데 단 0은 아닌 상태로 만들어지시겠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모든 항들에 대해서 뭐야? 이런 점화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네 번째 친구들마다 뭐를 이룬다고?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일반적인 케이스니? 아니, 되게 특이한 케이스잖아. 그니까 나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쭉쭉 진행해 볼 거냐면 이제 A4에서부터 시작해서 A8, A12 쭉쭉쭉 해서 흘러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A의 5를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절대값이 5보다 작습니다. AN 너가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에 있을 때 AN이 아예 5 이상이거나 AN이 마이너스 5 이하일 때. 근데 A의 4, 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다 그랬잖아. 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애가 막 갑자기 절대값이 5보다 커지진 않을 거잖아. 공비가 지금 어쨌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절대가 5보다 작은 상황으로 만들어지시면서요. 위쪽 식에다 대입해야 되겠구나? 그냥 A4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 다음 이거 갖다가 A의 6을 생각해 볼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A의 4는 마이너스 1에서 또 1 사이에 있는 친구였어. 그러면 니놈한테 3을 갖다가 더해놓은 A의 5는요. 정확하게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해서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좀 더 작은 상태로 만들어질 거야. 야, 2에서 4 사이에 있는 친구는 또 위쪽 아래쪽 식 중에서 위쪽 식을 따라가겠네. 위쪽 식을 따라가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쭉 A의 5한테서 3만큼을 더해 주시고 나면 너는 그냥 A4 더하기 6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 또 하나 A의 저기 6이라고 하는 친구는 5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7보다는 작은 상태로 만들어지겠다. 그 다음 이제 A7을 생각해 볼 건데 A7은 드디어 어떤 상황일까? 얘가 절대값이 5보다 커져 버렸어. 야, 절대값이 5보다 클 때는 어떻게 간다고? 요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사실 여기에서도 점화식이 뭐 아니면 뭐를 따라가고 계시는 상태니 등 차 아니면 등 비수열의 그 상황을 따라가고 있겠구나. 자, 그래서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 이번에는 너한테서 뭘 곱해서 여기는 플러스 3으로 갔지만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를 곱해주시고 나면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A4 마이너스 3이라는 그 형태로 만들어 지신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얘한테 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잖니? 그러면 A의 7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7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조금 더 작은 상태로 만들어지실 거예요. 자, 마지막. 여러분들 A의 8은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마이너스 2분의 5 사이에 있는 애는 뭐야? 절대값이 5보다는 좀 더 작겠구나. 누구 따라가?
첫 번째 요 식을 따라가시니까 또 뭐가 돼? 요번엔 3이라는 값을 쭉 더해 주시고 나면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 a의 4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겠구나. 아, 여러분들 얘가 뭐였니? r 제곱이었었고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r이었었어. 그럼 지금 공비값으로 가능한 그 두 친구가 공비가 0이 되시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2 되시거나 하는데 공비가 얼마는 아니라고? 0은 아니시라고. 누굴 채택하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또 채택하면서 가보자라는 거야. 자, 그리고 얘가 곧 뭐가 되기도 하니? A의 4라고 하는 친구가 되시기도 해. 되시기도 해. 자, 그러면 이제 요 A4까지는 내가 잘 구해 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속에서 또 A1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AM에 대한 절대값이 5보다 커지도록 하는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래. 자, 가봅시다. 첫 번째 A1을 갖다가 구하시려면요. 일단 A4에서부터 또 하나하나 추론해 가셔야 되는 게 맞아. 내가 지금 A4에서 A3 생각할 때는 너가 A의 3 더하기 3이 되시거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A의 3이라는 그 값으로 만들어지셔야 될 거고. 자, 언제? A3의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 A3의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이 A4는 지금 우리가 누구라고 구해놨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구해놨잖아. 요거에 걸맞는 A3 값이요.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만들어 치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 거면 A3이 1이라고 만들어져. 근데 뭐라고? A3 절대값이 5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이 아래쪽 식을 따라가는데 1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구나? A3은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럼 또 비슷한 과정으로 해서 뭐 해가? A3 너는 또 A2 플러스 3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 A2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 이번엔 A2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7이시고요. 이때는 A2가 얘한테 또 뭐 한 3 정도 빼놓고 나면 마이너스 2분의 13 정도로 만들어지시고 이때 A2의 경우 7이라고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근데 뭐 해야 된다고 사실 내가 이거 스킵해놓긴 했지만 언제? A2 또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 이 위쪽 식 따라가는 거고 A2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밑에 식을 따라가시는 건데 너는 절대값이 5보다 크니까 맞는데 얘는 절대값이 5보다 크지 작지 않으니까 땡이라는 거야. 자, 마지막 A의 2는 또 A의 1 플러스 3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 A의 1 이런 형태로 쭉 만들어지시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A1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 A1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아질 때야. 그럼 이거에 걸맞는 A1은요. 3 빼놓고 나시면 4 정도 만들어지고 이때 A1은요. 마이너스 14라고 만들어져. 원래 여기까지만 보면 둘 다 인정이 되거든? 근데 문제 맨 앞에서 뭐가 나와 있었어? A1이 음수입니다가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 A1을 채택하자? 마이너스 14라는 친구로 A1을 채택하면서 가봅시다 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속에서 마지막 뭐까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냐면 AM에 대한 절대값이 정확히 5보다 더 크거나 같아지도록 하는 백이하의 자연수 M은 몇 개인이라고 물어보고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요 중간에서 했던 과정들 있잖아. 그거를 똑같이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 거고요. 사실 생각을 좀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자. 뭐냐면 지금 네 번째 거마다 뭐야? 등 비수열을 이루시는 친구들이잖아. 그러면 아마도 어떤 똑같은 규칙들은 분명히 몇 개마다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나오겠니? 4개마다 반복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우리 4개마다 뭔가가 쭉쭉 반복되시는 그 상태라면요. 모든 숫자들을 다 어떻게 구분해 주시고 가면 사로 나눈 나머지로 갖다가 구분을 해 주시고 나면 굉장히 편해지겠고요. 자, A의 4K라고 하는 친구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A의
4K라고 하는 친구가 애초에 어쨌건 저쨌건 간에 뭐야? 계속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사실 이제 뭐야? 얘네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어떤 친구들로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이라고 하는 요 형태들로 만들어지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A의 4K 플러스 1을 갖다가 생각하실 때는 어때? A의 4K에서부터 또 3만큼을 더한. 때려 죽어도 이런 애한테 3을 더해봤자 절대값이 5보다 커지는 상황은 안 만들어지겠지? 안 만들어지겠지. 아, A의 4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친구는 반드시 2에서 4 사이에는 어떤 값이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A의 4K 플러스 2라는 이 친구, 너 A의 4K 플러스 1이 뭐니까 절대값이 5보다 작은 친구니까 너한테 그대로 3만큼을 더해놓고 가주시는 게 맞겠고, 야, A의 4K 플러스 2, 4로 나온 나머지가 2인 그 순서에 있는 항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절대값이 어때? 5보다 큰 값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똑같이 갈 수 있겠다. A의 4K 더하기 3. 오. 얘네들도 A의 4K 더하기 3은 전부 다 너네들 사이에 있어 주실 텐데 어떻게 될 거니? 어쨌건 절대값은 5보다 작은 친구들이 만들어지겠고, 야, 얘네들은 뭐야? A의 4K 더하기 4는 그냥 A의 4K한테서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가 곱해져 있는 친구들이라서 어차피 또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으로 만들어질 거고, 절대값은 반드시 5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니까 요 마지막 상황에서 물어보고 있는 요것만 조금 지워놓고 갑시다, 여러분들. AM에 대한 절대값이 5보다 더 크거나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은요, M값이 4K 더하기 2라는 형태로 나와 주셔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겠구나.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친구들. 자,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니? A의 4K, A의 4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A의 4K 플러스 2번 장들은 전부 다 뭐가 돼? 절대값이 5보다 큰 친구로 될 수 있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M값으로 가능한 거 6 있고요, 10 있고요, 14 있고요, 이런 친구들이 쭉 가능하시다가 98까지. 자, 사실 여기에다가 2를 포함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조금 정확하게 하면 뭐야? A의 4K에서부터 시작을 해온 거잖아. A의 4에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여기에서 A2가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아까 누구누구 구해놨니? A2랑 A1은 따로따로 또 구해놨잖아. 해놓고 나니까 어때? A2가 절대값이 5보다 큰 친구로 나오고, 또 A1도 절대값이 5보다 큰 친구로 나와서 이런 놈들하고 2까지가 같이 쭉 되고, 거기에 1까지 하나가 덧붙여 주시겠고요. 사실 뭐 조금 더 단순하게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 2부터 해서 6, 10, 쭉 98까지 100 이하의 4로 나온 나머지가 2인 친구들은 총 몇 개이니? 25개가 있고요. 거기에 누구 하나가 1 한 개가 더 덧붙여지면서 총 26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피해값이 얼마라고? 26이라고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A1하고 저 26, 마이너스 14하고 26을 더해놓고 나니까 답이 12라고 만들어진다는 거. 자, 이 정도까지 생각해보고 15번 문제 자체는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